안녕하세요, 계승호입니다. 자, 오늘은 노트북 리뷰입니다. 저처럼 오래된 노트북 브랜드죠. 싱크패드 시리즈예요. 1992년 싱크패드는 처음 탄생을 했고요. 탄생한 지 28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뭐 저보다는 아직 한참 어리네요. 자랑은 아니고요. 자, 그래도 사람은 오래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제품은 계속 리뉴얼을 통해서 성능이 더 향상이 됩니다. 이번에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달고 더 강해졌습니다. 아, 부러워요. 저도 10세대 기준으로 좀 리뉴얼 되고 싶어요. 성능은 향상되고 있지만 디자인은 여전히 싱크패드의 전통적인 디자인 문법을 따르고 있어요. 커버에 싱크패드 로고, 자, 검은색 몸체, 그리고 키보드 가운데 트랙 포인트. 제 얼굴도 예전과 그대로인데 저는 처음부터 설계가 좀 이상했던 것에 비해 싱크패드는 처음부터 설계가 아주 잘 됐었죠. 여전히 매력적인 디자인입니다. 자, 오늘 리뷰 제품은 레노버 싱크패드 P14S인데요. 자, 노트북이 아니라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전문가용 노트북이라는 뜻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콘텐츠 제작용이나 업무용으로 특화된 설계라고 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리뷰하기 전에 첫 싱크패드 시리즈를 리뷰했던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요. 한 20년 됐나? 하여튼 되게 오래됐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당시에도 이 검은색 마그네슘 몸체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쳤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 검은색 노트북을 처음 만든 것이 싱크패드입니다. 그전에는 좀 회색이나 이런 좀 그런 색이 많았어요. 그런데 싱크패드는 일본의 야마토 연구소에서 개발한 디자인으로 이 도시락통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이 좀 검은색 그 찬압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힌지 설계를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잘했던 리차드 사퍼라는 디자이너가 힌지 설계를 했고요. 이 두 팀이 모여서 이 싱크패드의 디자인이 나온 거죠. 그 외에도 싱크패드는 이 노트북 업계에서 첫 시도를 여러 가지 했어요. CD롬도 가장 먼저 달았고요. 도킹 스테이션 개념도 처음 도입한 게 싱크패드고요. 무선 네트워크를 첫 시도한 것도 모두 싱크패드입니다. 저는 제품 리뷰에 헛소리를 도입했었죠. 처음 시도했죠. 제 업적은 참 부끄럽습니다. 자, P14S의 디자인도 싱크패드 시리즈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검은색의 이 매트한 재질이고요. 이 상판 만져보면은 뭐랄까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에요. 차갑지도 않고 금속 같지도 않은데 마그네슘 몸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덮개의 싱크패드 로고, 요거 빨간 도트, 이거는 전원을 켜면 이 빨간 도트에 불이 들어와요. 이거 아주 매력적이에요. 자, 제품은 14인치 화면 사이즈의 무게는 1.47kg으로 좀 묵직합니다. 아주 가벼운 노트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래픽 카드가 내장된 퍼포먼스 노트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래도 납득할 만한 무게죠. 다만 두께는 2cm 정도로 좀 두껍습니다. 자, 하판과 오른쪽 옆에는 이 열 배출구를 위한 배기구가 있고요. 스피커는 스크린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키보드 중앙에는 빨간색 트랙 포인트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사실 트랙 포인트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유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트랙패드가 굉장히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 트랙패드가 민감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굉장히 유용했죠. 하지만 이거는 헤리티지, 전통 같은 겁니다. 이게 빠지면 싱크패드의 매력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 검은색 자판에 이 빨간 포인트 하나 있는 거 굉장히 잘 어울리죠. 검빨 원래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자, 싱크패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키감입니다. 싱크패드의 키패드만 따로 떼어내서 키보드를 만들어 판매했을 정도로 최고의 키보드를 지원했었죠. 다만 예전처럼 완전 기계식 키보드와 이 두툼한 키스트로크는 아닙니다. 노트북 무게와 두께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적절한 키압과 반발력으로 빠른 타이핑 가능하고요. 키감도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자, 키 모양은 아래쪽이 U자형으로 조금 내려와 있고요. 가운데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됐다고 해요. 타이핑 소음이 약간 있긴 하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 적절해요. 그리고 방향키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서 키 구성이나 배치 이런 거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자, 하단에는 트랙패드가 있죠. 트랙패드 위에는 마우스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트랙패드에 다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지만 과거의 그 디자인 전통을 살려서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트랙패드 오른쪽에는 지문 인식 센서도 있네요. 그리고 싱크
링크패드 로고가 옆에 있어요. 여기 빨간 도트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자, 키감이나 키 구성, 전원 버튼, 힌지의 만듦새 등등의 디자인적 요소는 여전히 만족스럽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흐뭇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옛날 제품이라면 좀 불편함이 있을 텐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요즘 노트북보다 더 디자인적으로 나은 점도 많습니다. 좋아요. 자, 연결 포트도 넉넉합니다. USB Type-C 포트가 왼쪽에 2개 있고요. 하나는 충전 포트를 겸하고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썬더볼트 인터페이스죠. 좋은 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도킹 스테이션 포트도 들어있어요. 그 옆에는 USB 3.1 포트, 그리고 풀사이즈 HDMI 포트, 오디오 잭,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까지 붙어 있고요. 이 정도로 부족할까 걱정이 됐는지 반대쪽에는 USB 3.1 포트, 그리고 램 포트, 도난 방지를 위한 캔스턴 락, 이것까지 마련해 뒀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길쭉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스마트 카드 리더기예요. 이거는 요즘 쓰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 간혹 회사에서 쓰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마련해 뒀어요. 그래서 만약 도킹 스테이션을 연결하면 근 한 20-30년 내에 나온 대부분의 인터페이스 포트를 전부 다 연결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포트가 부족해서 업무나 학습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예전에 많이 포기했어요. 자, 디스플레이는 14인치 풀 HD 해상도 IPS 패널입니다. 그리고 반사를 막아주는 안티 글레어 코팅이 되어 있고요. 다만 기본 모델의 디스플레이는 색재 현율이 sRGB 62.5%, 그러니까 NTSC로는 45% 정도인데요. 그리고 최대 밝기도 한 250니트 정도로 업무용 노트북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다만 이 부분은 옵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옵션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중요시 여긴다면 터치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색 재현율이 높은 400니트 디스플레이 아니면 500니트의 4K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옵션을 올리면 돈이 더 들겠죠. 자, 성능 알아볼까요? 인텔 10세대 코어 i7 10510U 프로세서가 들어있습니다. 4코어 에이스레드의 기본 클럭은 1.8GHz로 저전력 프로세서입니다. 소비 전력이 15W에 불과하죠. 자,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치고는 발열이나 전력 소비를 꽤 신경 쓴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등 프로세싱 파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4.9GHz까지 클럭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쿼드로 P520을 탑재했는데요. 자, 이 그래픽 카드 역시 마냥 성능에 올인한 게 아니라 효율을 굉장히 생각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즉 성능과 휴대성에서 적절히 밸런스를 맞춘 설계라는 거죠. 자,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점수가 나왔고 대신 발열 억제 등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픽 작업, 동영상 편집, CAD 등을 돌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아무래도 용량이 커지면 이렇게 좀 부품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램을 늘린다든지. 대신 일상적인 작업은 아주 쾌적하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픽 카드가 탑재됐기 때문에 렌더링 능력은 괜찮습니다. 게임 콜 오브 듀티를 실행해 보니까 중간 정도 사양에서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웬만한 게임도 옵션만 어느 정도 타협한다면 무리 없이 돌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NVMe 스토리지의 품질이 뛰어나서 이 크리스탈 마크 점수가 괜찮았어요. 스토리지가 빠르면 그래픽 작업 등에서 여러 사진을 불러오거나 파일을 많이 불러올 때 이럴 때 아주 유리하죠. 자, 가장 장점은 효과적인 발열 처리인데요. 자,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는 오른쪽과 이 모니터 아래쪽이 살짝 뜨뜻해지는 정도고 팬 소음도 굉장히 잘 억제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성능과 발열 이런 거를 잘 억제하는 밸런스가 좋은 조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작업을 위해서라면 더 높은 프로세서나 아니면 램을 좀 많이 달아야겠죠. 참고로 이 모델은 ISV 인증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인증이냐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이 노트북으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구동에 무리가 없다 이런 걸 인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체 인증이 아니라 외부 회사가 인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에 있어서는 검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배터리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원래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모델은 한 뭐 스펙과는 상관없이 한 대여섯 시간 정도의 사용 시간을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3셀 50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고 스펙상 1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 시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풀 HD 영상을 화면 밝기 60%, 볼륨 40%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테스트에서 한 11시간 넘게 사용이 가능했어요. 이 정도면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카드를 쓴 제품치고는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즉 배터리 전원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전문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댑터 용량이 이렇게 65W급인데요. 크고 이게 살짝 무겁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옵션에 따라 LTE 모듈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인데요. 리뷰 모델은 인텔 10세대 코어 i7 10510U 프로세서에 8GB 메모리 256GB 저장 장치가 달린 기본 모델인데요. 179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모든 라인업은 엔비디아 쿼드로 P520 그래픽카드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코어 i5 10210U를 고른다면 152만원에 구매가 가능해요. 여기에 디스플레이 옵션이나 램 스토리지를 변경하면 가격이 변동되겠죠. 저장 장치는 최대 2TB까지, 램은 48GB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무게가 뭐 아주 무겁진 않으면서도 수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성능과 배터리 균형과 뭐 발열 등을 잘 밸런스를 맞춘 설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싱크패드 시리즈 특유의 디자인과 다양한 입출력 포트 그리고 뛰어난 키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단점은 두께가 살짝 두껍다는 점과 어댑터가 살짝 크고 무겁다는 점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14인치 퍼포먼스 노트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휴대성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자, 오늘 싱크패드 P14S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는 옛날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액성 카본 시리즈 그리고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인 P 시리즈로 이 싱크패드는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디자인이 유행하는 요즘에 들고 다니면 굉장히 좀 힙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닌가? 자, 지금까지 기주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